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국 정치농장 새해 첫날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염사저씨, 냥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또 복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1월 2일인데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사씨, 이거 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궁금한데 정리해 주신 게 있나요? 새해 첫날부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본에서 진도 7.6인가 뭐 강진이 네,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질 않나. 또 그와 연관된 거긴 하지만 일본의 그 국가기관의 자위대. 비행기하고 민간기하고 또 네, 예, 부딪혀가지고 예, 예, 예. 맞아요. 비행기 전체가 다 타고 또 공무원들 죽고 다섯 이것도 명 죽었죠. 뭐 굉장히 큰 일인데 뿐만 아니라 뭐 홍해 이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이 그 화물선들 공격하다가 또 미군이 그 잠수정 4척 중 3척을 또 공격해가지고 저는 죽고 그걸 보던 또 이란이 또 항공모함을 또 홍해로 보내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막 정신없이 본 것만 해도 한국에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하게 습격받아서 위기에 빠지고 뭐 이런 소식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니까 예, 왜 이렇게 새해가 되자마자 다사다난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막 그 뭐 2024년 뭐 한 전반기가 흐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굉장히 그것도 심. 또 치열해졌죠. 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뭐 일주일간 500회나 됐다나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 공격들이 난무하기도 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피습 사건이 미국 정치론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양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소식 듣자마자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가덕도 부산 강서구의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있었던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자인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이 준비한 듯해요. 지금 나온 거로 보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마치 지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가격을 해서 그것도 일반 그냥 뭐 가도나 이런 게 아니라 범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쪽을 다 나를 이렇게 날카로운 그 칼로 목을 그어서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많이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아차했으면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본적인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한동훈 그 검찰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들 그 범죄자들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악마시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벌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만약에 법이 그 사람을 못 잡아들이면 나라도 잡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라도 벌을 줘야 돼. 이런 심리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그 양희님이 칼로 목을 그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은 게 아니고 찌른 게 맞고요. 찌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제, 열상입니다. 그게 열상은 이제 그은 거고 이재명 대표의 그 상처는 자상입니다. 찌른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열상이라는 게 이제 열이 찢어질 열자, 파열 할 때 그 열자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살갗이 좀 찢어졌다 이러면 열상이고, 열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칼이 목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자상이고, 이게 그쵸, 완전히 그쵸. 다른 거죠. 예. 아니, 목을 찔렀다면 이거는
분명히 살해 의지가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께서 한마디로 그냥 살아나신 게 하늘이 진짜 도운 게 아닌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예, 그 정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이런 건강한 경쟁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이 지극히 혐오의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런 폭력까지 벌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죠, 지금. 근데 이거는 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만큼이라도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적어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의 최고 대표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의 대표인데 그 취임사를 보면은 경쟁하는 얘기만 들어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586 세대가 어떻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분노심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씌우기. 그런데 이거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 들었지만 그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지지자방과 이낙연 지지자방에 있다가 다 나와버렸는데 그 서로 욕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요. 서로 욕하는 정도가. 예,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더 좋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폭력과 습격, 혐오 이런 것이 난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우려가 생깁니다. 이거를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그 5년 동안 국민의힘당 당원이었다고 매일경제신문이가 이 기사 단독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쪽으로 당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분이 뭐 일상을 보내시면서 그 극우 채널 같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지인들, 뭐 같은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하고 그 조카분이 그 정광훈인가요? 그 극우 태극기 집회에도 나갔었다고 이렇게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우 쪽의 어떤 편파 방송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염사저 씨께서 이제 이낙연 의원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갈등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너무 그 다른 사람과 소통은 안 하고 이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게 단순한 소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염사제께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와 이낙연 대표 지지자를 똑같은 선에서 지금 두고 양쪽 다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가격하게 말하고 서로 상대방 비방하고 그런 쪽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잖아요. 진짜로 어떤 법적으로 큰 잘못을 드러난 게 하나도 없고, 가면 갈수록 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 지지자였는데, 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민주당 대표니까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면서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그 행보들이 이 사람이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은 한마디 노욕이라 그럴까요? 자기 욕심,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되고. 거기서도 이제 문제예요. 봐 보세요. 유튜브나 이걸 아니, 저는 보면 요번에 제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객도 유튜브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가잖아요. 유튜브를 쭉 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유튜브는 계속 대장동 의혹 뒤에 있다, 뭐, 이런 계속 그 증오감을 부추겨요. 이낙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유튜브를 다 보질 않아요. 제목만 보는데,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해요. 이낙연과 이재명이 싸웠으니까 이낙연은 이재명한테 한번 지고 다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은 신당을 세우려고 한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내통하다. 이런 식의 유튜브 제목을 해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중도층들은 아무 생각 없으면 이낙연이 결국은 이재명한테 졌는데 그 복수하려고 저러는구나. 이재명은 옛날에 대통령 대선 자금을 어디서 몰래 얻었는데 그거 피하려고 저러는구나. 서로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키워요. 그 증오감을, 혐오감을. 야, 이재명도 나쁜 놈이네. 와, 이낙연 저거 노욕이 저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증오감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결국에는 어떤 폭력까지도 나오게 되는 게 있어서 이건 정말 우리 저 유권자들이 좀 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면서 적어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판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염소열 씨,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팩트를 염소열 씨가 생각하시는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뭔가요? 대화요? 어떤 대화가 가능하죠? 지금은 모두 다 그러면은 저기 아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 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뭐하러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대화를 잘해서 단합해서 윤석열의 지금 이 독주를 막아내면 좋죠. 그러면 좋잖아요.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화를 근데 하셨는데 안 그러잖아요. 두 분이 대화를 하셨는데 결렬됐지 않습니까? 뭔가 요구한 거 여기서 못 받아들이고 여기서 얘기한 거 저기서 못 받아들였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북 간에도 대화가 되다가 안 되면은 근데 문제는 깨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거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단결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어떤 거를 택하더라도 누군가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 프레임을 보고서 흥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 길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가도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당 창당을 하든 창당을 했지만 사람들이 아이고 요새는 신당 창당하는 거 표 안 찍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 제목만 보고서 마음속에 증오심과 혐오감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난 그 이재명 지지, 유튜버들의 이낙연 열린 지지 그런 건 입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제가 뭐하러 이재명 예, 대표를 지지하고 충분히 이낙연 대표를 이해하는데요. 지지합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 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개개인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거짓말도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든 그게 이낙연 전 총리든 자신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일개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발언들만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였어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 발언은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낙연 대표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네,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대쪽에 주장하는 유튜버를 많이 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증오감이 쌓여간다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는 지금 밝혀질 수는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 어떻게 평가가 나오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흥분하는 사람들, 몇 가지 그 사실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이재명 대표를 찌른 자객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염사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과격한 제목을 달아서 이제 좀 조장하는 그런 뭐 유튜버들 결국에는 돈이죠. 이제 클릭수 받아가지고 돈 챙기고 구독자 수 늘리고 이런 것일수록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말 그 팩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 당사자가 해야 된다. 뭐 제가 볼 때는 양희님과 염사 씨 뭐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다 하신 걸로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 그냥 적절한 그 어떤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예, 개개인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 그, 유권자, 우리 시민들이 계속 정신을 잘 차리게끔 스스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나쁜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 세태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칼날 끝에 뭐 쓸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염사 씨, 미국 소식도 좀 간략하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오늘 미국 소식도 뭐 본질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은 그 하버드대 총장 사임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여러 가지 학살 중지 시위도 일어나고 집회도 일어나고 프리 팔레스타인인들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뭐 명문 대학가에서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중지하라. 학살을 중지하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많냐면 또, 야, 이거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에서 일어난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뉴욕 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인 앨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내에 뭐 서열 4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이제 이 아이비리그 명문대 대학 총장들 불러다 놓고서 그 학원 내에서 이러한 반유대인 발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적절하냐? 총장들한테 막 질문을 하고 다그쳤어요. 예스와 노, 막 이렇게까지 다그쳤어요. 내가 봤거든요, 청문회. 그 닥터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은 좀 나중에 사임했는데 벌써 유펜 이 엘리자베스 마길 총장은 바로 사임을 했어요. 그 스테파닉이 물어보는 그 예스와 노 이거를 대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침공에 대해서 문제를 일삼는 것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반유대 정서냐, 유대인 혐오 발언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학생들이 외치는 것이 나치가 얘기한 그 유대인 증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스테파닉은 그거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거나 학생들이 지금 하는 거나 나치가 유대인 증오하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막 강압을 했죠. 그러니까 유펜의 총장은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고 이 하버드대 총장인 닥터 클로딘 게이는 계속 버텼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스테파닉 그 의원처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 보수 쪽에서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 게이 총장이 논문 표절 같은 거를 심하게 했다 옛날부터. 뭐 이런 거를 일삼으면서 계속 공격을 해 나갔습니다. 명문대 이 아카데믹인데 공부하는 이런 장소에서 이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불거지면 사실은 이거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딘 게이 총장은 최초의 흑인 총장이고 하버드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인데 결국은 이런 공격에 못 이겨서 사임을 했고 이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아주 쾌거를
올렸습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이 클라우딘 게이 총장 사임하는데 자기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영어 단어 하나씩 공부하기로 했죠? 뭔가요? 예, 저 오늘의 단어는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의 단어인데 두 단어. seditious libel 이란 뜻입니다. seditious libel 따라해 주시죠. seditious 디비셔스 libel. 라이벌. 아유, 예. 우리 저기 너구리님이 발음이 아주 좋네요. 의외로. 아유, 제가 버터 좀 먹었습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이 seditious law라는 게 영국의 common law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가 정부나 공무원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쓰면은 중형으로 다스렸어요. 옛날부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 옛날 그런 거 지금 있잖아요. 대학가요 대자보 해가지고 막 전두환 정권은 하는 거 이렇게 글도 써가지고 네,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이렇게 시디저스 로라는 거는 그렇게 정부에 대한 비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법이죠. 통제하는 법. 음, 예. 캐나다 같은 데는 아직도 이 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 Understanding Power 노암 촘스키 교수의 책 있죠. 네. 거기에 8장에 보면은 이 Seditious Act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 언론 통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부가 일반 민중들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음, 근데 이것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노암 촘스키 교수의 얘기는. 음, 1969년 그 흑인 민권운동에 와서야 비로소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언론의 자유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음, 돼요. 다른 법에 비해서 이 적용이 된 게. 그래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침공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반유대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것인지, 과연 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이스라엘의 그 강성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을 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 부분인지, 요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언론의 오히려 이런 결과가 학생들을 더 자극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유대인 나빠 막 나치처럼 유태인 죽이자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요, 침공을 전혀 하고 아니지. 예,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스테파닉은 갖다 몰아붙이고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다 강간범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인종 혐오 발언이 아닐까요? 스테파닉의 그 잣대도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그러고 나서 총장 사임한 거를 너무 자기의 올드해요. 공로로 취하는 것 자체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북한 관련된 얘기하면 빨갱이, 당신 빨갱이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뭐.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어떤 긴장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제가 총 들었으니까 나도 총 들어야 된다. 제가 핵무기 가졌으니까 나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뭐 대화 유화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사실 오늘 김건희 쌍특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들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한번 또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